안녕하세요. 꽃갈매입니다. 식물 제라늄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식물을 키우면서 가장 기본적이지만 처음 식물을 키울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바로 물주기입니다. 특히나 여름 물주기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소개를 했었죠. 예전에 여러 영상에서 통풍 관리 등을 소개하면서 물 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특히나 다카키를 통해서 물을 주는 그 느낌, 하나 둘 까지 소개를 해드렸었죠. 두 간식으로 요약해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결국 흙이 말랐을 때 한 번에 화분에 푹 다 젖을 정도로 물을 줍니다. 이게 핵심이죠.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서론. 왜 물주기는 어려울까요? 어떤 식물을 사면 화원에서는 대략적인 정보를 주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 10일에 한 번, 1개월에 한 번, 이렇게 알려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빠졌는데요. 식물이 놓이는 환경에 대한 변수가 빠졌죠. 같은 공간에서도 위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 생각보다 일괄적인 물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전 기억을 더듬어 보면 화초를 좋아하시는 아버지의 화초에 대신 물을 주시던 어머니는 달력에 물 주는 날을 표시하고 물을 주시기도 하셨었는데요. 나중에는 화초를 다시 좋아하셨지만 그때는 식물이 많이 비실비실 많이 죽어서 속상해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많이 실수를 하는 부분인 과습으로 인한 피해였는데요. 결론적으로 각자의 환경에 따라서 볕의 양, 햇볕, 습도, 통풍의 정도에 따라 물주기는 달라집니다. 물을 말리라고 했지만 아주 찔끔씩만 주면 정작 중요한 아래쪽으로 수분이 전달이 되지 않아서 제라늄이 뿌리를 퍼뜨리려고 하는 의지, 동기부여를 제대로 못해주게 됩니다. 가끔 주지만 한 번 줄 때에는 화분 아래쪽까지 흠뻑 젖을 정도까지는 줘야 하는 거죠. 한쪽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화분에 물이 퍼질 수 있도록 물을 줍니다. 한쪽에만 살짝 주면 안 되는 거죠. 원을 그리듯이 쭉 돌려서 물을 주고 전체적으로 한번 쫙,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물이 조금 빠지면 다시 쭉 이렇게 물을 줍니다. 한쪽에만 물을 많이 주면 물길이 만들어진 쪽으로 물이 금방 빠져나가서 전체적으로 화분이 물을 흡수하는데 방해를 하죠. 제대로 물을 주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거실에 놓여있는 화분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하고, 작은 제라늄이라면 받침대를 잘 받치고 아래쪽으로 물이 잘 빠져나오도록 물을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 상황 파악. 케바케의 개인 상황. 즉 물을 주는 타이밍을 가드너가 판단을 해줘야 합니다. 참 가만히 놔둬도 잘 크는 식물인데 왜 이렇게 깐깐하지 싶을 수 있지만요. 지금 우리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은 그냥 놔두면 잘 크는 아이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흔하지 않고 우리 눈에 예쁜 아이들이 되려면 조금은 깐깐한 아이일 가능성이 높죠. 희소성의 원칙에 따라 귀한 아이들을 우리는 예뻐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즉 위치에 따라서 상태가 달라집니다. 창가 쪽, 거실 내부 쪽, 베란다에서는 어느 쪽에 있는지에 따라 다르겠죠. 물을 주고 하루가 지난 다음에 상태를 살펴보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게를 측정하는 방법도 예전에 했었지만 아주 작은 제라늄이나 가능하고 모든 비교군, 기존의 무게를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사용이 어렵고, 만약 큰 화분이라면 습도 측정기를 써도 좋습니다. 저가형과 고가형을 구입하여 비교 테스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일반 큰 식물을 키우는 데는 좋지만 작은 화분에는 적합하지 않았죠. 어쨌든 결국 계속 같은 주기로 물을 계속 준다면 식물은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타이밍 잡는 법. 도대체 그럼 언제 물을 줄까요? 가장 좋고 확실한 방법은 막대기나 손가락으로 겉흙을 살짝 파보고 말라있는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질퍽하지 않는 타이밍을 잡아가는 것이죠. 같은 날 물을 주었어도 화분의 사이즈마다 식물의 상태에 따라 소화하는 마름의 상태는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라있는 걸 흙을 살짝 파보면 제대로 답이 나옵니다.
물론 큰 화분에서는 좀 더 깊게 손가락마디 2개 정도까지 파보고 판단을 하는데요. 큰 화분은 더욱 많은 수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더욱 깊이 파줘서 확인을 해줘야겠죠. 흙을 보면서 동시에 잎의 상태를 보고 축 처져 있는 경우에도 줄 수 있습니다. 쌩쌩한 아이와 다르게 살짝 쪼그라들면서 물 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살짝 잎을 만져보면 빳빳함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제라늄과 같이 화분이 작은 경우는 제가 많이 쓰는 방법으로 살짝 화분을 들어봅니다. 무게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일일이 할 수는 없지만 대략 몇 번 해보고 화분을 들어보면 우리의 몸이 기억을 하거든요. 아끼는 아이들한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 살짝 들어보면 말라있는 아이들 느낌이 옵니다. 무게상으로는 몇백 그램의 차이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아닐 수 있지만 생각보다 우리 몸의 센서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네 번째, 주의사항. 부모님이 많이 좋아하셨던 화분 위에 소라, 그 어떤 구조물을 올려놓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도 많죠. 상관없지만 대신 그만큼 물이 덜 마르는 부분을 잘 고려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돌 밑의 경우는 더욱 습한 경우가 많고 그곳에서 물이 계속 많으면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제라늄에서는 아무것도 올려놓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습기를 머금는 음지를 만들게 되어 조금 더 습기가 오래가게 만들거든요. 제라늄과 같이 화분이 작은 아이들은 더욱 큰 치명상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나는 너무 예쁜 조개를 꼭 놓아야겠다 생각하신다면 놓으시고 대신 꼼꼼하게 습기 체크 및 관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다섯 번째, 기본 체크. 물을 주는 시기. 하루 중 언제? 요약하면 아침이나 저녁에 장마철이 아닌 경우 물을 줍니다. 지금같이 추운 한파의 계절에는 밤에는 위험할 수 있죠. 한파 냉해 피해 위험이 있습니다.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주는 것이 가장 좋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을 우리는 잎에 닿지 않도록 조심히 물을 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텃밭에서 땡볕에 물을 잘못 주면 잎 위에 물방울이 돋보기 역할을 해서 잎이 타들어가는 현상을 아시죠? 비슷한 이유이기도 하고 식물이 쉬는 타이밍에 물을 미리 머금고 날이 더운 한낮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장마철, 비 오는 날 가뜩이나 습한데 물을 또 준다고요. 장마철에는 흙이 잘 마르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한 방법에 의하면 물을 많이 줄 수가 없겠죠. 여름 한낮 위험하죠. 겨울에 기온이 낮은 밤에도 위험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식물에게 중요한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가 많이 놓치는 부분은 통풍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통풍이죠. 물을 주고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서 통풍에 다시금 신경을 써주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식물 제라늄 물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거나 좋았다면 좋아요를, 싫었다면 싫어요를 부탁드립니다.